8번째 생일을 맞던 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주는 자리였죠.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우리 모두 같은 나이인데 넌 왜 그렇게 활기차 보이지?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친구들은 제 비결이 궁금하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라도 해? 아니면 비싼 건강식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야. 단지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운 오래된 지혜를 매일 실천할 뿐이야. 안녕하세요. 50년간 전통 식생활을 연구해온 이지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소박하지만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최신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장면이 넘쳐납니다. 수십만 원을 써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비싼 제품에 의존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을 평범한 식초가 가진 놀라운 힘을 소개하려 합니다. 식초 하나만으로도 몇십 배 비싼 건강식품보다 놀라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결,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제가 75 생일을 맞았을 때였습니다. 오랜 이웃 최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이 선생님 솔직히 말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아침 산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어요. 그날 저는 최할머니께 오랫동안 지켜온 제 비결을 처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셨지만 석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최할머니는 변화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요? 오늘 여러분께도 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몸의 산성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산성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관절 통증, 피로,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단순한 식품은 몸의 산알칼리 균형을 맞추어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놀랍게도 식초는 우리 몸의 산성화를 다스리고 소화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고가 건강기능식품도 따라오기 어려운 효과입니다. 더욱 신기한 사실은 식초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몇 가지 일상 속 재료와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4가지 특별한 식초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전 식초 물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작은 숟가락, 꿀 한 작은 숟가락을 넣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제 이웃 72살 김 할머니는 평생 소화불량과 피로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김 할머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맨 먼저 식초 물을 한 잔 드셔보세요. 공복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한 달 뒤 김 할머니는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오후까지 에너지가 유지돼요. 두 번째 활용법은 관절 통증을 위한 식초 스포입니다. 따뜻한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용액을 수건에 적셔 아픈 관절에 20분간 올려두는 방법입니다. 76살 박 선생님은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박 선생님, 잠들기 전 식초 스포를 무릎에 대고 주무세요. 처음에는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지만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2주 후 박 선생님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무릎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오랜만에 공원 산책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
세 번째 활용법은 피로 회복을 위한 식초 목욕입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사과 식초 2컵을 붓고 20분간 몸을 담그는 방법입니다. 80살 정할머니는 늘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정할머니 일주일에 2번만 식초 목욕을 시도해 보세요.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피로도 풀릴 거예요. 한 달 후 정할머니는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덜 피곤해요. 피부도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네 번째 특별한 활용법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초 꿀 음료입니다. 사과 식초 1컵, 생꿀 반컵 강황. 가루 한 작은 숟가락을 섞어 냉장 보관하다가 매일 한 작은 숟가락씩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73살 최 선생님께 알려드린 이 방법은 면역력 강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최 선생님, 감기철이 다가오기 전부터 이 음료를 꾸준히 드세요. 건강 방패가 되어 줄 거예요. 이듬해 최 선생님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방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석 달은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식초는 반드시 자연 발효된 원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값싼 양조 식초는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이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배운 네 가지 방법 중 여러분의 건강 고민에 맞는 것을 골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79살 황 할아버지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매일 운동도 하고 약도 잘 챙겨 먹는데 여전히 활력이 떨어져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황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음식은 어떻게 드시나요? 식사 습관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황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에만 제대로 먹는 편이에요.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실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매일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 식초를 활용한 건강한 식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 전 식초물입니다. 제 친구 78살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식초물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식욕도 없었는데 식초물을 마시기 시작하니 소화도 잘 되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식초물 준비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한 작은 숟가락, 꿀 반 작은 숟가락을 넣어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중 식초 드레싱입니다. 샐러드나 나물의 간장 대신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 3큰 숟가락, 사과 식초 1큰 숟가락, 꿀 반 작은 숟가락, 소금 약간을 섞어 신선한 채소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76살 강 선생님은 이 드레싱으로 매일 채소를 드신 후 체중 관리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드레싱을 알게 된 후로는 매일 챙겨 먹게 되었어요. 덕분에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답니다. 세 번째는 식후 소화를 돕는 식초차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할 때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반 작은 숟가락, 생강 조각 하나를 넣고 5분간 우려 마시면 됩니다. 75살 최 할머니는 평생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차를 알게 된 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늘 속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 차 한 잔으로 편안해져요. 덕분에 가족 모임에서도 마음껏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식사 후 식초 효소 음료입니다. 사과 식초 한 작은 숟가락, 알로에 즙 한 작은 숟가락, 물 1컵을 섞어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마시는 방법입니다.
82살 박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음료를 마시기 시작한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이 음료를 마신 후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도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식초의 놀라운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식초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의 효과를 위해서는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많은 식초들이 빠른 생산을 위해 화학적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식초를 고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라벨에 자연 발효 또는 천연 발효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세요. 둘째, 색상이 맑고 투명한 것보다는 약간 탁하고 갈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세요. 좋은 식초는 발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 있습니다. 제 친구 78살 윤 선생님은 오랫동안 관절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과 한의원을 다녀보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아 항상 걱정이었죠. 어느 날 제가 식초에 대해 알려드리자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초 물을 마시고 저녁에는 식초 서포를 관절에 대기 시작했어요. 석 달 후 윤 선생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요즘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훨씬 줄었어요. 덕분에 다시 산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식초의 효능이 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석 달 정도의 꾸준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초는 그 자체로도 좋지만 다른 자연식품과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더욱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식초와 생강을 함께 사용하면 혈액순환 개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식초와 꿀을 함께 사용하면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식초와 알로에는 소화기능 개선에 탁월한 조합입니다. 이런 자연식품들의 조합은 우리 조상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발견한 지혜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러한 효능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선생님, 저는 위산이 많은데 식초를 써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흔한 의문 중 하나입니다. 75살 정 선생님이 처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그분의 상황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정 선생님,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식초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위장 문제가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위산과다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식초를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원액 한 작은 숟가락에 물 한 컵 정도로 아주 묽게 드세요. 제 친구 78살 최 선생님은 위염이 있었지만 이렇게 충분히 희석한 식초물은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식전보다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식초와 함께 알로에나 꿀을 섞으면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제 이웃 70살 김 할머니는 식초, 꿀, 알로에를 섞은 음료를 마시면서 위장 불편함 없이 식초의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넷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와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76살 이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꿀 대신 스테비아를 넣은 식초물을 드셨는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처음 시작하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작은 숟가락의 식초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82살 박 할머니는 처음에 식초를 너무 많이 드셔서 속이 불편했지만 소량부터 다시 시작하니 잘 적응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식초가 약물의 흡수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의 사항들을 지키면서 식초를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식초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주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이제 80이 다 되어가는데 건강관리를 해서 뭐 하나요? 이미 늦었잖아요. 몇 년 전 이웃장 할아버지가 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때 제가 장 할아버지께 들려드린 제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늙는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제 아버지는 90세까지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고 직접 만든 식초 음료를 드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며 저는 작은 습관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식초 활용법을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 할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활력과 관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볍네요. 제가 늦게라도 시작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건강관리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더 좋아지고 한 달 후에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 친구 78살 최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완전한 회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해. 맞습니다. 건강관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일주일 식초 활용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식전 사과 식초와 꿀물을 마시고 저녁에는 식초 스포로 피로를 풀어줍니다. 화요일 점심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고 저녁 식후에는 식초와 생강차를 마십니다. 수요일 아침에 식초와 알로에 음료를 마시고 저녁에는 식초 목욕을 즐깁니다. 목요일 아침 식전 식초 물을 마시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십니다. 금요일 아침에 식초와 강황 음료를 마시고 저녁에는 다시 식초 스포로 관절을 관리합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식초와 꿀물을, 저녁에는 특별히 식초와 올리브 오일을 섞어 마사지 오일로 활용해 보세요. 일요일 하루 동안 식초를 쉬고 대신 따뜻한 차와 충분한 물을 마십니다. 우리 몸에도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이 루틴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을 매일 가지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랜 세월 경험하고 깨달은 소중한 지혜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오늘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한 잔의 식초 물부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을, 활력을, 그리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활력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지연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부터 이 소박한 지혜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